잠깐 쉬고 우리가 4가지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계획된 거는 가위와 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 바퀴를 더 돌자 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요걸로 하면 되겠다. 다 준비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죠? 김도인이 먼저 해보겠다고. 네. 네. 그냥 엉덩이 만진 기대되죠. 장난 털붙이는 아니죠. 손. 네. 네. 저 두 번째로 준비한 거는 이제 아까는 장년기 했었거든요. 40대, 50대 영적 성숙을 이루는 시기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적 성숙을 완성하는 시기인 노년기 설화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노년기 설화. 네, 귀신을 훈계하겠구만. 오케이. 네.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 설화거든요. 제목이 빛나는 물고기예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 설화의 이탈리아 계다. 네. 옛날에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부이거든요. 부부가 둘 다. 그래서 어부,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어부도 부부요? 네. 어부도 부부? 네. 그래서 노인 부부는 이제 어촌 마을가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3명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자라서부터 어부가 되었는데 어느 날 폭풍에 휩쓸려서 아들 3명이 모두 다 죽고 말았어요. 노인 부부가 굉장히 상심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노인이 숲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숲에서 흰 수염을 길게 기른 이상한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한테 커다란 가방을 주고 사라져 버렸어요. 노인이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가방 안에 금괴가 가득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이제 그 금괴 가방을 들고서 집에 가는데 부인이 이 돈을 다 쓸까 너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해놓은 장작더미 안에다가 금괴 가방을 숨겨놓았어요. 다음날 노인이 이제 금괴 가방을 찾기 시작하는데 금괴 가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부인이 집에 먹을거리가 다 떨어져서 장작더미를 팔고서 음식을 산 거예요. 네, 그래서 노인이 너무 상심해가지고 화가 났는데 다시 부인도 모르고 판 거죠? 네, 모르고 팔았어요. 말도 안 되는 게 금괴 덩어리가 가방에 가득 차 있을 정도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털복숭이 손이 도와줬죠. 네. 네. 그래서 노인이 다시 숲에 일을 하러 갔는데 어제 만났던 이상한 사람이 다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자기한테 큰 지갑을 주고 다시 사라지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가득히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시 기쁜 마음에 지갑을 들고 집에 가는데 어제처럼 또 일이 발생할까봐 걱정됐던 거예요. 부인이 돈을 쓸까봐도 걱정되고 숨겼는데 부인이 모르고 이제 팔아버릴까봐도 걱정돼서 부인이 모르도록 어떻게 했냐면 거름더미 안에다 숨겨버렸어요. 땅을 파고서. 그래서 거름이 이제 묻혀져 있는 더미에다 숨겨놨는데 다음날에 또 아내가 거름더미를 팔아가지고 집에 필요한 먹거리를 마련한 거예요. 노인이 너무 상심해가지고 이제 다시 마지막 날 숲으로 일하러 들어갔어요. 이제 노인이 이제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멍하니 있는데 그리고 자녀가 3명이나 다 죽었잖아. 아들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어서 상심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멍하니 앉아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이상한 수염이 긴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한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인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살아있는 개구리들이 가득한 커다란 가방을 주면서 노인이 이 가방을 들고 가서 시장에서 큰 물고기 2마리로 바꾸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그 이상한 수염이 긴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노인이 커다란 그 개구리가 가득 든 가방을 들고서 이걸 물고기로 밟지 않고 시장 가서 내다 팔아서 돈으로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막 시장으로 달려가게 돼요. 그리고 2번 동안 자기가 금괴랑 돈가방을 잊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 마음에는 다급한 거예요. 빨리 돈을 마련해서 절대 부인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야지라는 생각이 이제 되게 강했어요. 근데 시장으로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가 또 돈으로 팔아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도 왠지 부인이 그걸 찾아내가지고 팔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범인은 부인이야.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노인이 순수하게 그 이상한 수염이 난 사람이 말한 대로 커다란 개구리 가방을 물고기 2마리로 바꿔요. 집으로 그 물고기를 가져와서 문 앞에다가 걸어 놓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 크기만한 물고기를 산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다가 걸어 놓게 돼요. 네,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엄청난 폭풍우가 치면서 어마어마하게 집을 덮을 만한 이제 파도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 부부가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집 안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2시가 넘어가니까 문을 막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그래서 노인 부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데 계속 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물고기 흔들리겠지 이게. 네네. 네. 거기다가 이제 비바람에 막 폭풍우까지 몰아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노인이 이제 부인을 안에 들여보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밤에 어둡게 이렇게 우비를 쓴 젊은 어부들이 오는 거예요. 3명이. 아들이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노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노인께서 커다란 불빛을 저희한테 붙여줘서 저희가 죽을 뻔했는데 바닷속의 태풍 때문에 그 빛을 따라와서 살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크기만한 물고기를 대문 앞에다 걸었는데 그게 이제 밤에 커다랗게 빛나면서 바다 한가운데를 비춰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을 노인이 이제 집 안으로 들여가지고 물고기를 나눠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먹었어. 나눠서 먹었다. 네. 훈훈하네. 끝인가요?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오늘 외계인이 주워간 음식하고 뭐 달라? 아름다운 얘기. 이게 물고기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물고기가 나오는 이제 이건 아주 무서운 얘기는 아닌데 물고기가 나오는 괴담이나 기담 이렇게 민속 신화 같은 특징이 물고기가 인간의 무의식 의식에서 되게 항상 깨어 있는 영적인 상징을 의미해요. 그 종교에서는 성경에서 물고기가 예술을 상징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림 치료, 미술 치료 하는데도 물고기 상징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거든요. 심상 치료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물고기를 걸어놓는 건 뭐냐면 노인이 이전까지는 계속 돈을 탐했었잖아요. 그리고 부인 모르게 혼자 가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년기에 맞이하는 자아초월적인 경험, 영적 경험은 목적이 개인적인 성취나 물질적인 획득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이 물질적인 걸 획득하려고 할 때마다 그걸 자꾸 상실하게 돼요. 마지막에도 자기가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이 이상한 사람 시키는 대로 물고기로 바꾸게 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영적인 성숙을 상징해요.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문에 걸어놓고 젊은 어부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거는 노년기 영적 완성을 이루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사회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상징하게 자기 아들은 됩니다. 아니네요, 그럼. 아들일 아니죠. 수도 있겠죠. 3명이니까. 예. 아까 3명이었다면서요? 네네. 젊은 어부가 3명이 찾아왔어요. 밤에요. 꿈보다 해몽. 네. 그럴싸한데. 되게 그 훈훈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중년기, 노년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렇군요. 세계 신화 탐방.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네. 다음 주에 노년기의 기대하겠습니다. 특징이 이게 꼭 노년기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연령으로 따지면 노년기인데 젊거나 어렸을 때도 커다란 뭐 죽음의 경험이나 극도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이런 과정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노년기는 모든 걸 상실하는 시기거든요. 자기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줄어들게 되고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도 저하되잖아요. 그리고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실, 노년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실이 자녀가 죽는 거거든요. 자녀의 죽음을 목도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러 이제 민속적인 기담 아니면 민속적인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가족에 대한 상실을 어떤 영적 성숙으로 극복하는 얘기로 볼 수 네네. 있다. 그래서 저는 남양 특집에서 무서운 얘기해가지고 막 무서워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걸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얼씨구 영적 완성을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잖아. 네, 자아초월적인 심리학에 대해서 여러분께 선물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 그럼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끝. 나이 많으신 분들이지만 끝까지 놓지 않은 분이 이분은 건강이다. 그 무거운 금괴를 갖고 왔고 아이고, 사람 크기만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쩌는 네. 체력. 역시 네네. 운동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그 심리에 대한 얘기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가히 여기셔서 뭐? 한 표만 주시면 재미없었다 한 표를 달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한 표만 투표해 저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편 투표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명 아이들 한 3개 만들어서 걱정된다. 요 알겠습니다. 진짜 무서웠죠. 일단 잘 들었습니다. 훈훈한 얘기. 네. 잘 들었고. 그다음 누가 해보실래? 제가 할까요?
네, 그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일본 괴담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한국 괴담. 이것도 출처를 모르겠어. 그래서 어떤 군인분이신 것 같은데 출처 정확히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군 생활 때 관련된 무서운 얘기예요. 천연이 군 얘기하면 좀 하지마! 군 얘기할 거야. 편집되지 않습니다. 리리리리리. 빨리 얘기할게. 제 군 생활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거 왜 무서웠냐면은 내가 좀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해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최 사장님 군대 특집 한번. 재밌겠다. 궁금해하시는 분 정말 많은데. 궁금해하셨어요. 조용히 해. 제가 들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조용히 해. 거짓말하지 마. 네, 들어봐서 아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입니다. 일병 때의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장마는 비가 너무 심하게 많이 와서 마을이 홍수가 날 정도의 양이 내렸습니다. 저야 비가 오면 하는 일이 줄어들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오니까 산사태가 나고 그리고 뚝을 만들러 가야 되고 일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멈출 생각 없이 계속 오는 장마.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마을에 홍수가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실종되고 가축이니 차들이니 떠내려가는 마당에 사람이 살아나온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그쳤습니다. 마을을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대 소방관 분들과 함께 일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일손이 딸려 저희 군부대 모두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제일 급한 건 없어진 사람들, 즉 시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땅인지 강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물바다가 되어 있어서 보트를 타고 조를 짜서 시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박병장과 2인 1조가 되어 별 생각 없이 어슬렁거리며 노나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고 4일째 되는 날 똑같은 코스로 작업을 했습니다. 동네가 시골이라 잡초들이 많아서 헤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잡초라고 하기에는 너무 검은 잡초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보트를 멈추고 점점 가까이 가봤는데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본 적이 없고 그냥 시체도 본 적이 없어서 판단할 수 없겠다 싶어서 박병장에게 말했습니다. 박병장님, 왜? 저기 지금 시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아야, 개소리 하지 마.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확실합니다. 어딘데? 제가 그 위치로 노를 저어서 보여주자 박병장은 잠시 당황하더니 말을 안 하고 생각하는 것 같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저거 시체 아니야. 가자. 제가 보기에는 시체 확실합니다. 검은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야, 네가 뭘 알아. 아니라고. 그냥 가자고. 아닙니다. 한번 건져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돼. 그냥 가자고. 박병장은 갑자기 저에게 큰 소리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냥 건져나 보자는 얘기로 한 건데 우기면서 박병장은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야 일병이라 뭐 힘이 있겠습니까? 고참이 가자는 데 가야죠. 힘없이 노를 저으면서 작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박병장이 말했습니다. 야, 미안하다. 욕해가지고.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정 찝찝하면 저기 소방관 아저씨들한테 확인해달라 그러자. 평소 괴롭히는데 타고난 박병장인데 욕한 걸 미안하다고 하니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건지 겁먹은 건지 표정도 이상하고 못 본 걸 본 사람 마냥 표정이 굳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지나가는 소방관 아저씨한테 저희가 본 잡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나게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수색이 있기 전까지 부대에서 하루를 쉬게 됐습니다. 다음 날 이상한 기분으로 잠을 깼고 역시나 아침부터 수색 작업을 나갔습니다. 다들 같은 현장에 모여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가는데 분위기가 평소와는 매우 다르게 다들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저도 끼어서 그 얘기를 엿듣게 됐습니다.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소방관 한 분이 수색 작업 중 실종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소방관분들 얼굴을 다 알아서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 어제 저한테 그 시체 얘기를 듣고서 수색하러 가신 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담배도 폈는데 그분이 실종됐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병장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박병장님? 안색이 장난 아닙니다. 야, 너 어제 그거 사람 시체 확실했냐? 아,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 시체 얼굴 봤냐고. 아니요, 머리카락 같은 것만 보였습니다.
그치.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만 보였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박 병장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박 병장은 5분 정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우리 집이 그 점 같은 거 좀 많이 보거든? 우리 고모가 점쟁이고. 그래서 우리 집 굿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 우리 집 앞강에 사람이 자꾸 죽어서 고모가 굿을 한 적이 있어. 근데 굿이 끝나고 고모가 나한테 말해줬던 게 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강이나 개울에서 놀 때 사람 시체를 보면 절대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시체가 어떻게 죽냐 하면 사람 시체는 물속에서 절대 곧게 서질 않아. 일자로 서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 시체는 얼굴이 보일 정도는 비틀어져 있거나 옆으로 떠 있어야 돼. 근데 네가 본 건 머리카락만 보였다며. 예, 그렇습니다. 머리카락만 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그 물귀신이야. 사람 시체는 그럴 수가 없어. 물귀신은 지상에서 죽은 귀신들과 달리 하늘로 못 올라가고 왜 뭐 우리가 알고 있잖아. 물귀신 작전 뭐 그러잖아. 자기 자리를 채워놔야 올라간다고. 그 순간 저는 얼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박 병장은 그 상황에 물귀신인 줄 알고 있었고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건들게 하려고 저한테 욕을 내고 화를 냈던 것이지요. 하지만 박 병장도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 저한테 바로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체 위치를 물어본 소방관이 어제 수색 작업 중에 실종됐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지금은 제대를 하고 가끔 여름 휴가를 놀러 갈 때면 그때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제대 후에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가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악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악어라는 분들은 수중에 있는 시체를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분들한테는 3가지 불문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비가 올 때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2번째, 밤에 들어가지 않는다. 3번째, 서 있는 시체는 건들지 않는다. 이상 물에 뜬 가발을 본 군인의 검정 잡초를 본. 이야기였습니다. 비가 올 때는 가발을 잘 간수하자. 그렇죠. 알고 봤더니 건졌더니 진짜 가발이야. 저 이거 알고 있었어요, 이 얘기. 아, 예, 알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되게 소름 끼치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리플을 달더라고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그 서 있는 시체가 발견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체가 위에 둥둥 떠 있고 원래 내장이 이제 부패가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몸이 부풀어 오를 거 아닙니까? 아, 그럼 그렇죠. 몸이 떠야지 이렇게 머리가 떠 있다는 거는 뭔가 발이 아래 무언가가 잡혀 있다든가 이랬을 때 머리만 이렇게 곱게 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래가 뭐가 끌려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뭐 소용돌이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수직으로 서는 거다. 그렇죠. 물이 와류가 생기고 그래서 잘못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와류에 휘말려갖고 방사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지니까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고 아니죠. 카더라로 과학적인 사람들이 분석이죠, 얘기하는 이거는. 그런가? 그 물귀신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나도 물귀신 얘기에 대해서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거든. 네. 근데 뭐라고 했었냐면 물귀신들이 서 있다는 거야, 물에. 좀 무섭지 근데 아, 근데- 물귀신이라는 게 무서워져. 근데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요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보다가 보니까 소름 끼쳤어. 어쨌든 군대 얘기. 네. 역시 길어지면 지루하다. 야, 이거 얼마나 소름 끼쳤어. 네, 요게 1위 할 것 같습니다. 네. 상상하면 네, 지루하다. 서 있는 시체. 무섭지. 그 다음에 진짜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무서워서 7번째. 많은 분들이 이거 듣다가 끌까봐 저는 일부러 안 한 거였거든요. 아이고. 안 되겠다 어이씨구. 싶어서 제가 예.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위 눌림. 가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위. 사실 저는 가위 눌려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인터레스팅이에요. 가위에 대해서 조사도 해오고 했는데 이거 나중에 언젠가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언젠가. 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기묘한 체험을 한 적이 있다. 가위 눌림이라는 현상은 많은 이들이 겪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가위 눌림은 실은 잠을 자고 있는데도 뇌가 착각을 해서 깨어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된다. 그리고 나도 그 해석에 동의하는 바였다. 그리고 거기서 호기심이 생겼다. 만약 가위에 눌렸을 때 그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었다. 흥미가 생긴 나는 내가 자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서 가위에 눌리는 순간을 관찰하기로 했다. 이거 무서워. 이거 무섭다. 자기 전에 카메라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자는 동안 가위에 눌리면 일어나서 카메라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가위를 자주 눌리는 것도 아니었기에 1-2달 가량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고 어느 날 밤 마침내 때가 왔다.
그날은 특별히 지친 것도 아니었고 딱히 가위에 눌릴 거란 예감도 없었기에 평소처럼 잠이 들었던 터였다. 하지만 잠에 들고 4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가위에 눌릴 때 느껴지는 특유의 기분 나쁜 감각이 나를 덮쳤다. 곧바로 의식이 돌아오고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드디어 가위에 눌렸구나 하고 흥분하는 한편 침착함을 유지하는 감정이 마구 뒤섞인다. 이 실험의 목적은 단순히 가위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현상을 지속시켜서 기록으로 남기는가에 달려있다. 오랫동안 가위에 눌려있지 않으면 동영상을 틀어도 잠시 지나가고 말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몸을 안정시키지 않으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왠지 묘하게 냉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서 가위에 눌리고서 그렇게 5분가량을 있었다. 슬슬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오고 슬슬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 내게는 가위를 눌리는 것 말고도 계획이 하나 더 있었다.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소리를 힘껏 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힘껏 소리를 지를 경우 그것을 찍은 영상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정말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머릿속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상상만 할 뿐 실제로는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었다. 되게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호기심이 되게 궁금하다. 그치? 나는 가위 눌림 끄트머리에 온 힘을 쥐어짜 으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 자신의 감각으로는 확실히 소리를 질렀다는 느낌이었다. 그와 동시에 힘이 다했는지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더니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 묘하게 몸이 나른하다. 그토록 기력을 쥐어짰으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당장이라도 찍어놓은 영상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우선 출근이 급했기에 퇴근 후에 확인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 드디어 어제 찍은 동영상을 확인한다. 두근두근 내며 기대했지만 그래봐야 어차피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이 찍혀있을 뿐이겠지. 다만 소리를 질렀던 시점의 영상이 무척 궁금했다. 카메라를 PC에 연결하고 파일을 확인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대개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은 1년 번호 .avi 형태로 저장된다. 그리고 카메라 안에는 며칠 전에 찍고 지우지 않았던 실험용 동영상 몇 개와 어제 찍은 동영상 파일만이 있을 터였다. 하지만 동영상 안에는 SSGGGG34333333 그리고 이렇게 일본 거니까 일본어 막 이렇게 쳐놓은 거 등 완전 이상한 이름의 파일이 30개나 있었다. 심지어 확장자도 없다. 깨졌네. 깨졌다. 당연히 더블 클릭해봐도 실행이 되지 않는다. 시험 삼아 이름을 바꾼 뒤에 .avi를 붙여봤지만 재생할 수 없는 파일이란 창이 뜰 뿐이다. 어쩔 수 없이 그중 유일하게 1년 번호 .avi 형태로 저장된 파일을 연다. 1년 번호와 저장일로 입으로 보니 어제 찍은 영상인 듯 했다. 재생이 시작되고 내 방의 모습이 나타난다. 촬영 시점은 내 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내 발끝에서 내려다보듯이 찍혀있다. 화면 아래쪽이 내 발쪽이고 화면 위쪽은 내 머리 쪽이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동영상을 배속 재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어라 하고 당황했다. 동영상의 총 재생 시간이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데 4시간 남짓이었다. 분명 내가 잠에 든 시간과 일어난 시간을 감안하면 7시간 정도의 분량이 촬영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묘하게 짧은 것이다. 나 눈물 날 것 같아. 무서워. 뭐 아직까지 계셨는데 왜 벌써 눈물 흘려? 이상하다 싶었지만 일단 계속 배속 재생으로 영상을 본다. 그 사이 침대에서 자고 있던 나는 종종 뒤척이거나 미묘하게 움직일 뿐 딱히 큰 변화는 없었다. 동영상이 4분의 3 정도 재생된 무렵까지 배속으로 영상을 틀었지만 아무 변화도 없다. 하지만 어제 내 감으로는 이 무렵 가위에 눌렸었다. 곧 가위에 눌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그 부분부터 정상 속도로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재생 시간이 3시간 30분을 넘어갈 무렵 이변이 일어났다. 아까 마찬가지로 뒤척이던 내가 몸을 돌리다 그대로 멈춰버렸다. 몸을 돌리다 오른손을 하늘에 올린 채 몸이 딱 굳어있는 것이다. 당황해서 오른손을 하늘에 올린 채? 이렇게 공중에? 몸을 틀다가 당황해서 재생발을 확인했지만 재생 자체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시간은 흐르는데 화면 속에 나는 혼자 부자연스럽게 팔을 공중에 든 채 일시정지라도 한 것 마냥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혹시 이게 가위에 눌렸을 때 모습인 걸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에 가슴이 덜덜 떨려왔다. 가위에 눌림은 단순한 뇌의 착각이 아닌 걸까? 설마 실제로 몸이 경직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멍하니 동영상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몸이 굳고 나서 3분가량이 흘렀다. 화면은 뭔가 똑같아 싶었지만 뭔가 이상하다. 이 위화감은 뭘까 하고 의문을 느끼고 있었을 무렵 문득 깨달았다. 자고 있는 내 발밑 이불 속에서 무언가 검은 것이 나와 있다. 대단히 느린 움직임이었기에 한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분명 내 몸이 아닌 무언가가 내 발밑으로부터 나와 있었다. 이에 그것이 천천히 움직이며 검은 부분 외에 하얀 부분도 영상이 잡히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머리카락과 이마 같다. 사람의 얼굴이다. 사람의 얼굴이 내 발밑 이불 속에서 천천히 거꾸로 튀어나오고 있었다. 이 동영상을 꺼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째서인지 동영상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동영상을 끝까지 봐야 한다는 것처럼 정지 버튼을 누를 수가 없다. 몸이 자유롭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마치 깨어있는 상태에서 가위에 눌린 것처럼 이윽고 그 얼굴은 이불에서 반쯤 빠져나와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두 눈에서는 전혀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어쩐지 카메라 너머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사이 동영상 속에서 팅팅팅하는 금속을 두드린 듯한 소리와 피식파식하는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대로 계속 보다가는 너무 위험하다. 저 얼굴이 전부 나오면 끝장이다 하고 직감적으로 느꼈다. 제발 멈춰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멈춰. 마음속으로 계속 소리친다. 동영상의 재생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제발 멈춰. 이대로 저 얼굴이 다 나타나기 전에 동영상이 끝나기만을 빌던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의 화면이 나타났다. 화면 한 구석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카메라 스위치를 눌러서 녹화를 정지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화면에 찍힌 그 사람은 바로 나였다. 화면에 나타난 나는 무표정인 채로 카메라에 손을 뻗어 스위치를 눌렀다. 그것을 보자 나는 공포와 혼란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자 이미 아침이었다. 하지만 모니터 속의 카메라 폴더에는 어제 봤던 동영상 파일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솔직히 그 이후 동영상을 다시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웠기에 바로 동영상을 지우고 카메라도 팔아버렸다. 그날은 도저히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라서 회사마저 쉴 정도였다. 그날 내가 봤던 것은 도대체 뭐였을까? 녹화를 중지시킨 것은 분명히 나였지만 내 기억 속에는 결코 그랬던 적이 없다. 설령 내가 녹화를 멈췄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침대 위엔 또 다른 내가 누워있었다. 그리고 이불 밑에서 나타나던 그 얼굴은 그때 이후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다. 끝입니다. 파일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파일이 깨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서워 나는 근데. 어이 시방. 그치. 나 가위 안 눌려봐서 모르겠는데 가위 눌렸던 사람은 무서워할 것 같은데. 내용이 뒤에 가면 좀 혼란스러운데 일단은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인 거고 화면에서 보면은 내 머리는 위에 발은 아래에 있는 거야. 그렇죠. 천장에 달려있었나 보지 카메라가. 그런가 봐요. 그리고 내가 돌다가 그 상태로 싹 포즈한 것처럼 멈춘 거야. 팔을 공중에 띄운 채요. 그리고서는 발 밑에서는 그 거꾸로 여자가 여잔진 몰라. 머리카락부터 이마까지. 여자가 눈까지. 침대에서 나왔다고요? 그 야동 아닙니까? 야동이라 믿고 싶다. 혹은 너무 출산에. 자, 출산의 순간. 근데 그렇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다시 카메라를 껐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저쪽 화면 구석에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것처럼 와서 카메라 끄는 장면까지 찍혔다는 거죠. 그럼 내가 카메라를 끄는 순간 실제 상황을 추적해보면 침대에 일어나서 아우 잠들었었네 하고도 카메라 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 건 침대 위에 내가 정지한 상태로 있고 그 왜? 시간은 4시간이고 모르지 알 수 없지. 이런 게 더 무서운 것 같아. 기승전결이 확실하지 않고 왜 7시간을 잤는데 4시간밖에 안 찍혔는지와 침대 위에 있는 건 무엇이었으며 새로운 차원이 열렸나? 다중우주의 중첩. 파일 관리를 제대로 하자. 그런 거야. 파일의 혼선. 불량 카메라. 알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무섭다 난. 그치. 이거 젠장. 근데 사람들 진짜 무서워하면 어떡해. 이거 혼자 편집할 때 무서울 것 같아. 그렇구나. 무서워. 이런 스봉. 그러면 자르는 거 아니겠지 설마? 여기 배경음악은 슈퍼마리오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번째. 네. 강 선생. 저는 이 다 그 인터넷에서 그 소설 같은 이 이야기들을 끌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는 바입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다 알겠습니다. 창작과 어떤 그 허구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저는 진짜 있었던 이야기만 얘기합니다. 저는. 오케이. 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연간 2천만 명의 인원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검은 손들의 음모에 대해서 제가 살짝 얘기해드렸다면 세계의 굶주리는 절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배부름 절반에 대해서 이제부터 배부른 살인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놈은 존 웨인 게이시라는 시대의 인간 말종이자 인간 쓰레기이자 무시무시한 연쇄 살인마. 존 웨인 게이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942년에 미국에서 가난한 이민자, 폴란드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심하고 자기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또라이였기 때문에 아들을 굉장히 심하게 학대했다. 특히 아들한테 심장질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아들을 계집애라고 부르고 멸시하고 잦은 폭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게이시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소심증 환자에 거기에 동성애 성향까지 지녔기 때문에 심각한 자기 혐오에 빠진 채로 성장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이후에
빨리 독립을 했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치킨 가게 사장님이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변의 평판을 살펴보면 아주 성실한 사업가이고 친근한 이웃이며 사회에 헌신하는 구성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심지어 민주당원으로 정치에도 관여해서 카터 대통령 영부인과 사진을 찍을 이 이후부터는 방송 내용이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다음 녹음부터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깡쌤 미안.